위기 극복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민첩한 기민한 정부가 되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통합 이루고 지역 감정 다 없애고 나라를 상식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을 지켜주십시오. 90%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습니까? 민심 2022 YTN 대선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현재 투표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73.6%.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8%는 넘어설 것 같고요. 19대 투표율인 77.2%를 넘어설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네, 저는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고요. 이광현 앵커도 투표하셨나요? 네, 물론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네. 잠시 뒤 6시부터는 이제 확진 격리되신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7시 반까지 투표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YTN은 투표가 끝나는 대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도 종합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투표가 끝나고 나면 8시 10분쯤 투표함이 열리고 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밤, 적어도 내일 새벽에는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역사적인 순간을 Y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YTN 2022 개표 방송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보겠습니다. 오후 5시 현재인데요. 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율인데요. 오후 5시 현재 73.7%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73.7%네요. 네. 다음요. 네, 권역별로 한번 볼까요? 이 시각 투표율 권역별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역별 투표율 보겠습니다. 네, 권역별 투표율 보면 수도권이 74, 충청권 72.9, 경남권 73.3%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평균이 조금 숫자가 다른데 한번 네, 지금 확인해서 시시각각 네. 투표율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공식 집계율입니다. 네, 74.4%고 경북권은 75.7, 호남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죠. 79.2% 기록하고 있고, 자, 강원, 제주권은 72.3%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7개 시도의 투표 온도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짙게 색깔이 나타나는 곳이 투표율이 높은 곳입니다. 네, 전국 250개 자치구 가운데 최고, 그리고 최저 투표율이 어디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 투표율 볼까요? 최고 투표율은 경기도 과천입니다. 오후 5시 현재 83.6%, 전북 장수가 83.6%, 전남 구례가 83.6% 최고 투표율 도시 살펴봤습니다. 네, 최고 투표율 먼저 보셨고 최저도 한번 볼까요? 자, 최저 1위는 경남 김해가 67.1%, 그러니까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강원, 강릉, 경기 평택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요. 잠시 뒤에 공식적으로 6시 투표율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당의 개표 상황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긴장된 모습으로 지금 투표율을 지켜보면서 유불리를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세 현장에서처럼 여야 후보들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막판 동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당 개표 상황실 연결해서 그곳 표정들 한 곳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실에 나가 있는 송재인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상황실엔 엄윤주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엄 기자.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끝으로 정현우 기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이라고요? 네,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각 당
상황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이재명 후보 측 상황실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개표와 출구조사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이곳 상황실에도 서서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 마련된 상황실 무대 역시 어느새 취재 장비가 빼곡하게 들어섰고 좌석 역시도 속속들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저녁 7시 반쯤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택에서 개표 현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당선인 윤곽이 확실해질 때쯤, 그러니까 선관위 예측을 기준으로 새벽 1시를 넘겨 이곳 상황실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힌 뒤 여의도 당사를 들러 대선 기간 함께했던 당직자 등을 격려하고 인사를 전할 예정인데요. 앞서 오후 비공개 투표를 마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동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1시간 뒤, 그러니까 저녁 7시 이곳 개표 상황실에 집결해서 개표 결과를 다 함께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SNS를 통해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또 투표하도록 애써달라고 독려했는데요. 출마 선언 뒤 251일 동안 만난 유권자들을 떠올리며 투표해야 이긴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밤 20대 대통령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역시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이 통합과 연대, 협력의 정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며 동료의 총력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1.5%포인트 격차로 신승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 표라도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속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역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시시각각 변하는 본투표율 현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황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그곳 상황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투표 종료까지 이제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나와 있는 상황실도 조금씩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취재진들도 이미 자리를 잡은 가운데 하나둘씩 당직자들도 이곳에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윤석열 후보, 오늘은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후 어느 정도 개표가 이뤄진 뒤 자정쯤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윤 후보는 오전에 이어 오후 잇따라 SNS에 글을 올리면서 투표 동료의 열을 올렸습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투표율 때문에 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오늘 하루 캠프 관계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투표 동료의 안간힘을 썼는데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조금 전 유튜브 방송에서 최종 투표율이 77%를 조금 넘는 정도로 예상된다며 아직 투표를 안 했다면 서둘러 투표장에 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조금 뒤 저녁 7시부터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포함한 지도부들이 속속 모일 예정인데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측은 10%포인트 이상 압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교체 열망이 뜨겁다는 게 투표율에서부터 반영됐다는 건데요.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득표율 30%를 목표로 두는 등 당선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후보도 어제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적인 표심몰이에 나서며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도록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정의당 상황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역시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개표 상황 시청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일단 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조금 뒤인 오후 7시부터 이곳에서 개표 상황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심상정 후보도 합류하기로 했었지만 오늘 오전까지 일정을 소화했었던 만큼 자정쯤 당선인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곳을 방문해서 개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심 후보는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불판에 삼겹살을 굽느냐라고 양당 정치를 비판한 노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한 글을 SNS에 남겼는데요. 같은 불판이 이제 70년이나 돼서 노 전 의원도 하늘에서 탄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정치 종식을 원하는 표가 모이면 노 전 의원의 뜻대로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소신 투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도 아침 라디오에서 거대 양당 후보 중
차악을 고르다간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꼴이 될 거라며 심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비호감이라는 오명이 붙은 대선에서 제3의 선택지로 자신을 과감하게 선택해달라는 심 후보의 호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6%대 득표율을 기록한 심 후보는 이번엔 다당제를 향한 국민 열망이 더욱더 뜨겁게 느껴진다며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에선 청년과 여성을 공략하면서 거대 양당이 아니라 정의당에 표를 던져야 삶이 나아질 거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 심 후보의 득표율은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의당으로선 결과에 촉각에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 당 개표 상황실 살펴봤습니다. 송재인, 엄윤주, 정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관위로 가볼 텐데요. 여기서 투표율을 집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전국 14,400여 개 투표소에서 취합한 투표율이 바로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선관위 집계 6시 현재 투표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막 6시를 넘겼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투표 시간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상황판을 보시면 실시간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저녁 6시 투표율 아직 집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후 5시 기준 전국 투표율 7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70.1%보다 3.5%포인트 높은데요.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광주, 전북 지역의 투표율이 높고 제주와 충남, 인천이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오후 1시부터 역대 최고 36.93%에 이르는 사전 투표율이 합산돼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19대 대선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80% 선을 돌파할지 관심인데요. 선관위에서는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을 77.2%였던 지난 대선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80%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정 최종 투표율은 8시 반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진행되는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변수라고 했는데 지난 사전 투표에서는 확진자 투표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저녁 7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사전 투표와 달리 오늘 투표는 주소지 관할에 있는 투표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 원본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7시 반 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관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선관위가 오늘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저녁 8시 10분쯤 개표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당락의 윤곽은 이르면 내일 새벽 1시쯤 드러날 수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개표 작업이 마무리된 뒤 선관위는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당선인을 최종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현재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제20대 대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종료가 됐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평창동에 나가 계시군요. 서울 지역 지금 투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서울 지역 투표율 74.0%입니다. 전국 평균인 73.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또 선상투표 등을 모두 더한 수치인데요. 제19대 대통령 선거 5시 기준 투표율 71.4%보다는 2.6%포인트 높습니다. 25개 구에서 유권자만 830만 명이 넘는 서울,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율 3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요. 이번 본투표에 걸린 서울 시민 500만 표가 과연 누구에게 향할지 더욱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이곳 종로구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곳 종로를 비롯해 서울 서초갑, 대구 중구 남구, 경기 안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5곳에서 진행되는 재보궐선거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조금 전 이곳에서도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거 사무원들도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에 따라 6시 이후에도 일반 유권자 투표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코로나 유행이 어느덧 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지켜줬습니다. 네, 이 마음이 새로운 대한민국 호를 날아오르게 하는 그야말로 연료가 되겠죠. 지금은 민심 충전의 시간, 투표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확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세요. 폐쇄된 공간에 갇힌 소아 확진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림을 계속 그려주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그래 조금이라도 좀 더 기분이 나아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취재한 이후에 지나가는 아이들 표정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뭘 놓치고 있을까 봐서요. 이곳은 아이들이 배움을 키우던 폐교인데요. 이곳 급식실을 활용해 저도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식덮밥을 연구하며 메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손님이 가득한 저만의 식당을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민심 2022 YTN 대선 대표 방송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투표 시간,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 모시고 오늘
대선 투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기동민 의원, 또 국민의힘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투표 종료 시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상황실 지켜봤는데 약간 긴장감이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일단 먼저 지금 투표 마감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심정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죠. 네. 그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고 그리고 화합하고 공존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장인데 국민 여러분 걱정 끼쳐드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만큼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을 둘러싸고 미래를 둘러싸고 민생과 경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커서 저는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 속에서 위대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다고 보고요. 네. 마무리 잘해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통합하고 그리고 경제 민생 방역 잘 챙기는 그런 통합된 정부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분께 좀 공의 드리고 싶은데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제 주변에서는 네. 투표를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투표 동료를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했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자 이런 목소리들을 이제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네. 의원님은요? 하루 동안 어떤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저런 말씀 당연하죠. 네. 투표 독려하는 캠페인들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으니까. 근데 정작 국민들의 걱정은 내일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쟁투했지만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의식들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정치권이 국민들 대립시키고 갈등시켜서 네. 얻는 이득이 뭔 거냐. 결국은 미래로 경제로 민생으로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성 이렇게 바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일부터는 정치권이 거기에 진력해야 된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네. 누가 됐든지 간에 통합하는 대통령, 화합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동안 너무 싸워서 좀 송구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이상일 전 의원도 어떤 심정이신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 국민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는 선거고 물론 대선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통해서 또 갈등 양상도 보였지만 국민들께서 현명한 눈으로 다 관찰을 하셨고 마음을 정하셔서 정말 오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이제 하시는 국민들이고 또 투표 참여 열기가 매우 높아서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아마 당선인이 나오실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갈라진 우리 국민들을 이제 통합하는 노력 그리고 여야가 뒤바뀌더라도 협치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아마 새로운 당선인이 나오면 그 기대를 가지고 또 당선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적극 뒷받침하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5시 기준 투표율을 확인했는데 이제 6시 기준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75.6%인데요.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2%였는데요. 당초 사전 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80%까지 넘어서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투표율을 보면 지난 대선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투표율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다 이런 해석들도 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 참정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서두르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고 거기는 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의 참여들도 있었다. 몇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로 드러났고요. 80%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저는 뭐 77%든 78%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중한 자기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통합 정부를 세워내기 위한 그리고 좀 더 유능하고
민생과 방역, 경제를 잘 챙겨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이런 국민들의 위대한 행렬 자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예.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상할 게 없는 네.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한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8시 기준으로 하면 2.9%포인트가 이전 선거보다 좀 높은 것으로 네. 파악되고 있고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궐선거였기 네. 때문에 8시까지 투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확진자 또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7시 반까지 네.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투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19대 대선 때 5년 전에는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7시 반까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죠. 그런데 지금 확진자 격리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난번 투표율을 상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네. 비슷한 투표율이 결국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이제 그 투표의 내용은 저희들이 개표를 해봐야 아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들보다 10에서 15%포인트 정도 높았기 때문에 이 정도 투표율, 높은 투표율을 지금 기록하는 상황이라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투표장에 더 많이 나왔을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 높을 때도 양당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상상과 희망은 자유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역대 대선 투표율을 한번 볼까요? 자, 입체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요. 16대 70.8, 그리고 17대 63, 그리고 18대 75.8, 그리고 19대가 77.2였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이 75.7이네요. 네. 그리고 여긴 안 나오지만 가장 높았던 건 13대 때 89.2% 기록한 거를 기억하고 있고 사실 19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정국 넘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던 점이 기억이 나고 그 앞에 18대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초박빙이었거든요. 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해보다 비호감이 높은 후보들에 대한 비판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현인을 뽑는 게임이 아니라 흠집이 덜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과 조소가 있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후보들의 옥석이 가려지고 진실이 가려지고 그러면서 판단 기준이 명징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상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년에 대한 평가가 있죠. 회고적 이 투표에 대한 평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총선과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선은 결국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경제와 미래, 방역,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들을 누구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적 투표의 성격 역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져서 저는 상당한 참여 열기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참여 열기가 결국은 정치권 내에서는 대립하고 갈등했지만 국민들 내에서는 상당한 통합적인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들을 일으키면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성숙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협치 이야기해 주시고 또 통합 정치 이야기해 주시니까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미래의 어떤 대통령,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 통합 협치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저기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마지막 날 유세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유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한 거죠? 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사실상 이제 마지막 유세를 하시고 나서 건국대 앞에 또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강남역 부근에서 젊은층과 호흡을 하면서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 공정과 정의 상식의 부활, 대한민국을 그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반석 위에 또 올리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가동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상당히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또 출구조사 결과는
나오겠지만 예. 물론 출구조사 결과가 사전투표 때 출구조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사전투표한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지만 이번에 투표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5년을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성격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또 투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역시 인물과 정책 비교를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하셨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확 바뀌고 달라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의 저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유세 현장을 봤는데 뉴스 진행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마지막 이제 거리 유세 사실 밤 9시가 지나면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강남역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홍대를 선택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청년입니다. 아마도 이 부동층을 해석이 좀 같았던 것 같은데 만약에 부동층이 하루 만에 좀 움직였다면 어떤 표가 좀 움직였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정치가 통합해야 되는데 통합하지 못하고 갈등 부추기고 대립 부추기고 갈라치는 정치 되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예, 특히 예. 이제 20대, 30대들을 둘러싸고 그런 부분에 능한 정치 세력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시대의 피해자들이거든요. 20대 청년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시대의 피해자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아마 청계광장에 이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홍대 앞으로 달려간 것인데 네. 거기에 마지막 유세를 보니까 이제 불꽃 추적단의 박지원 씨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마스크 속에 가려졌던 얼굴을 얼마 전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절박한 외침인 거죠.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얘기였어요. 어떤 사회를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여성들이 화장실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사회. 면접 보면서 결혼을 했느냐, 아이는 몇 낳을 거냐 이런 질문에 시달리지 않는 사회, 이런 평범한 사회를 원한다는 아주 소박한 꿈이었거든요. 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게 20대 여성들의 어떤 이 절규로 외침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못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면 그런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대로 또 20대 남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고민들대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청계광장이 저희들은 마지막 유세였어요. 네. 촛불의 시작이자 끝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못다 이룬 자주 독립의 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의 꿈, 노무현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이것을 계승하고 연장시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재명이 역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2일을 치열하게 달려왔고요.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보니까 상록수를 다 함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답니까? 제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 예. 반이 남아있지만 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단일화 자체보다는 그 형식이 주는 실망감, 비민주성, 밀실 야합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네.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들에 아무 멘트 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한때 사람들이 같이 불렀던 상록수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가사와 그 영상을. 결국은 국민 믿고 갈 거고 거친 광야에 서더라도 우리 함께 싸워서 이겨내리라 이런 이제 다짐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는 국민과 함께 정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역사와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리고 민생, 경제, 통합, 평화 통일의 한 길로 꿋꿋이 매진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다짐의 의미가 상록수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분위기 보니까 밝은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퍼컷 세리머니도 한 번 더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시청 앞 광장에서 특유의 또 세리머니도 했고 예. 마지막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록수를 불렀다면 네. 윤석열 후보는 애국가를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지난 5년을 겪으면서 많이 물었던 것이 예.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이런 네.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엇이고 네. 이런 거에 대한 물음들이 많았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걸 확고히 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나 윤미향 의원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이런 분들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이런 근본에 대한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애국가를 불렀던 것이고 캠페인하는 동안에 바로 그 공정과 상식의 또 정의의 부활 그다음에 법치주의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 정의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또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부동시부터 도이치모터스 다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 내일 통합의 시대를 얘기하지 얘기하자고 하는 않습니까? 것인데 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아니 지금 저 그렇게 그렇게 앞서나가고 말씀하시면 있다고 좀 이재명 하시던 후보가 경기도지사하면서 법인카드 어떻게 썼는지 부인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썼는지 또 지금 끝까지 다 하셔야겠어요. 그러면서 반칙과 될 수 있으면 잠깐만요. 이제 끝나는 자리니까 그래서 저도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자고요. 아니 윤석열 후보 메인 메시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공정과 상식 정의의 부활이고 그게 슬로건입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얘기해야죠. 아마 이야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제도 강조를 했지만 통합 노력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고 그 맥락에서 윤석열 후보는 역대 저희 당의 어떤 후보보다도 호남에 많이 다가갔습니다. 네, 역시나 박빙 구도 속에서 대선이 그러니까요. 치러지고 저 있다는 통합과 점을 협치를 얘기하다가 두 갑자기 분께서 또,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6시 25분이거든요. 조금 전부터 이제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좀 소개해드리면 재택 격리자만 지금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오늘은 아시다시피 투표소에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이번 사전 투표 좀 혼란, 좀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본투표에서는? 부족하죠. 이 시민들의 불안감들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선관위는 대대적인 혁신의 대상입니다. 이번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치 도의적 책임 플러스 사법적 책임까지 저는 각오를 해야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이 주권 참정권의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하는 이 집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걱정스러워서 국회에서는 9시까지 좀 투표 시간을 연장을 하자. 그런데 선관위가 현실적인 이유를 항상 대죠. 예산의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을 대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오미크론 이 사태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범과 교범이 없어서 실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반성했을 텐데 그렇더라도 하여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는 것이고 7시 반까지 가면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선관위는 호되게 혼내주시되 하여튼 이 투표 권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관위원장이 어제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이런 모습도 책임윤리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가 다 끝나면 그분은 본인의 이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선거 관리에 관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 확진자, 격리자 투표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황. 국민이 자기가 투표한 거를 자기 손으로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했던 거. 직접 투표 원칙,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났던 거. 선관위는 정말 반성을 제대로 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분들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지금 확진자, 격리자 투표 상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9시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선관위가 비용과 인원 이유로 여야가 공이 9시까지 좀 연장하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많이 되니까. 1시간 반 만에 과연 원만하게 이 투표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전 투표 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한 14,000개가 넘는 투표장이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부분들 항상 채워주셨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여야가 그 부분은 꼭 따져봐야겠다. 추후에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두 여야 의원분들 모시고
이번 대선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나가야 하느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협치와 통합을 이야기해 주셔서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을 위해서 협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또 준비가 돼 있어서요. 오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1시간쯤 뒤면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모두 네. 마무리가 됩니다. 곧 개표가 시작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당선인 윤곽이 나올 거로 예상되는 자정 이후 당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자택 상황을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김대겸 기자 나가 있죠.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후보 자택 앞에는 김다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저는 윤석열 후보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자택 앞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진도 있고 또 지지층, 이웃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는 굉장히 많은 취재진과 이웃들이 나와서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20분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웃들은 고생했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이곳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현장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택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자 경찰과 당 관계자들도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가 공식 일정 없이 자택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전에 개인 정비를 위해 집을 나선 뒤 현재 서울 모처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줬던 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이곳 자택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투표 동료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더 투표하도록 애써달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확진자 투표로 인해 저녁 7시 반쯤 선거가 마무리되고 밤 8시쯤 본격적인 개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자택으로 이동한 뒤 휴식을 취하면서 집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당선인 윤곽이 나오는 내일 새벽 1시를 전후해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으로 이동해 당직자들과 함께 마지막 개표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의 경우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향후 일정도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들어오는 상황이 있으면 이곳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자택 앞에 김대겸 기자였고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자택 앞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다연 기자, 윤 후보 자택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비교적 조용합니다.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모인다든지 아직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아파트 경비는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자택 안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 서울 광화문에서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과 피날레 유세를 한 뒤 강남역 거리 인사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모두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4일 각각 부산과 집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만큼 오늘은 별도 공식 일정 없이 일단 자택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공개 일정 대신 윤 후보는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투표를 통해 정권 교체 열망을 실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1시간쯤 뒤인 저녁 7시 반 투표가 끝나면 자정 전후로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물론 후보 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더 빨라질 수 있고 엎치락 뒤치락 상황이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집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뒤 어느 정도 당선 윤곽이 나오면 늦은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취재진의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두 후보 모두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 자택 앞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김대겸, 김다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시각 대선 투표율 75.7%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확진 격리자 투표 종료가 이제 1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계속 반복하듯 오늘 밤이면 이제 20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번엔 YTN 광화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근 앵커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청와대가 보이는 YTN 광화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저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 누가 입성하게 될지 결정될 텐데요. 긴장과 기대가 고조되는 현장 상황 정치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제 투표는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가장 최근 대선인 2017년 19대 대선과 비교해보면 당시 평균 개표 시간이 5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물론 평균 개표인이만큼 투표사별로 차이가 있겠죠. 네. 18대 대선과 투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났지만 당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보면은 주소별로 보낸 이렇게 봉투를 투표한 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뜯고 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또 이번에도 사전투표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또 확진자 투표까지 있는 만큼 새벽 1시에서 2시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분들이 오후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 시간도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개표도 평소보다는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을 후보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후보들은 일단 윤곽이 좀 나와야 움직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후보는 투표 결과가 확실해질 때 상황실에 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정은 물론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 역시 당선 윤곽이 나오면 당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지난 대선 때를 보면 문재인 당선인은 저녁 8시 반 정도에 당 상황실에 나와서 실무자들을 격려했고 자정 정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했고요. 또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던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당사에 들렸고요. 또 자정 정도에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보통 때 같으면은 이제 당 상황실을 거쳐서 광화문 광장이나 뭐 서울 광장이나 가서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은 어떨지 이것도 참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투표율에 대한 해석도 궁금한데요. 사전 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서로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아니다. 안심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투표율에 대해서는 각 후보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후보들은 SNS를 통해서 투표를 동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도 3표가 부족하다. 단 한 명이라도 설득하도록 애써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동을 받았다면서도 투표하면 이긴다.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심상정 후보 역시 시민들의 소신 투표가 모아지면 다원적 민주주의를 열 수 있다고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네. 후보들의 뭐 마지막 SNS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볼 때도 서로 견제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번 대선 구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 교체 대 정권 교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더 나쁜 정권 교체다. 뭐 정치 보복하는 구태 정치 세력에게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치를 개혁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후보는 선거 앞두고 정치 개혁하자는 게 말이 되냐 믿을 수 없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교체는 뭐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정치 개혁을 하겠다. 정말 큰 틀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구상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지친 국민이 본인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 기대에 부응해서 정권을 바꾸겠다. 다만 민주당의 양식이 있는 분들과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하면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한 상황인데 이런 구도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후보들이 이 대선 막판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토론 때마다 유세 때마다 계속 나온 게 대장동 이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들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진짜 몸통이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적반하장,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그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더라고, 색깔 변하는 거 보니까. 교도소에 앉아서도 1조까지 계좌에 돈이 따박따박 꽂힙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유세 때마다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설계하고 승인한 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네. 또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이슈의 시발점인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윤 후보가 무마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몸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을 두고도 양측은 특검을 하자고 했지만 상설특검과 별도 특검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오늘 대선 전날까지 전혀 합의를 못하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게 될지 이 의혹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이제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을 돌아보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배우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 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당선 여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의 부인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에서 확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기자회견 뒤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가 오늘 투표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되면서 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모습이 나왔고요.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간혹 비공개 활동이 노출되긴 했지만 계속 역시 노출이 되지 않다가 사전 투표 때 잠깐 모습이 공개됐었고요. 그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배우자 문제가 두 후보 모두 아킬레스건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돼도 기존의 영부인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모습을 드러낼지 공개석상에 나올지 이제 몇 시간 뒤면 좀 알 수 있겠죠. 예, 윤곽이 나올 때까지 여기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뒤에 이렇게 청와대가 보이는 현장에서 대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저 청와대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일부 개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아예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동안 청와대가 사실 구중궁궐 같은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청와대를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보안시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 그리고 제2의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 대선 이후에 청와대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예. 자, 이렇게 수개월 동안 이어진 대선 전국 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20대 대통령 누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이 될까요? YTN과 함께 지켜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도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확진 그리고 격리되신 분들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각 지역 명소 사진과 함께 이 시각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산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꽃도 활짝 피었을까요? 서울 투표율 76.4%입니다. 네, 경기 가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는 경기, 각양각색의 민심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투표율은 75.2%. 네, 그리고 같은 수도권 인천은 73.2%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으로 가볼까요? 아직 안개 속입니다만 오늘 밤 그 숨겨진 민심이 드러납니다. 강원 투표율은 74.4% 기록 중입니다. 빨강과 파랑이 이어진 달이 우리 정치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대전 투표율 75.6%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떨어진 바위섬 두 개가 꼭 여당과 야당 같습니다. 여야 그대로일까요? 바뀔까요? 충남 투표율 72.8%입니다.
네, 충북도 보겠습니다. 충북 투표율 이 시각 73.6%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으로 갑니다. 대통령의 기록. 역사가 되죠. 역사의 바통 이어받을 사람 누가 될까요? 세종 투표율이 79.3%입니다. 네, 얼어붙었던 부산항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산 투표율 73.6%입니다. 네, 지금 투표율 울산 보고 있습니다. 울산 투표율 76.9%입니다. 네, 부울경 중에 이제 경남 투표율은 74.4%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시각 투표율은 77.7%입니다. 네, 독도 주민 여러분 투표하셨을까요? 안 하면 바로 티납니다. 경북 투표율은 77.3%입니다. 네, 차는 광주로 갈까요? 민주주의를 지켜온 성지죠. 광주의 국가란 표심은 80.1%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남은 어떨까요? 80.4%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투표율 보겠습니다. 바위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소나무, 전북 투표율은 79.7%입니다. 네, 그리고 민심 풍향계 중에 하나죠. 제주 지역. 깊은 바다와 높은 파산을 품은 제주의 민심 어디로 향할까요? 70.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YTN 상암동 뉴스퀘어 모습 보고 계십니다. YTN 직원들 투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국 투표율 75.7%입니다. 네, 20대 대선 투표 종료까지 아직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일반 유권자의 투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6시에 끝이 났고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초박빙 판세 속에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대 대선 이제 7시 반이 되면 모두 종료가 됩니다. 여야 모두 어제까지 정말 마지막 한 표까지 호소를 했습니다. 네. 과연 민심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전국 투표율 전해드렸는데 75.7%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이 77.2%.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8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네, 저도 뭐 80% 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코로나 전국이 벌써 2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들이 수없이 늘어나는 이 판에 이 정도면 70% 후반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6시 기준으로 하면 지난 대선 때보다 2.9%포인트 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역시나 80% 정도는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가 투표를 진행 중인데 그분들이 네. 수가 한 120만 원 좀 넘을 겁니다. 예, 사전 투표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투표 포기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따져보면은 1% 지금 투표율이 높여지려면은 한 44만 표가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2% 넘으면 88만 표거든요. 예. 굉장히 어렵죠. 77.78% 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역대 대선 투표율과 현재 75.7%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는 이제 77.2% 정도 지난 대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은 지금 여권에 유리했지만 최근 선거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 경향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투표율이 높느냐 낮느냐를 판가름한 것은 20, 30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0, 30대가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고 따라서 진보적인 민주당이 유리했던 것이 기존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4월 7일 지난 작년이죠. 재보선 이후로 20, 30대들이 상당히 보수화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보수화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길이로 돌아섰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4월 7일 재보선 때 서울시 오세훈 그다음에 부산에서 또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박형준 시장이. 그렇듯이 처음으로 이게 20, 30대가 현 정부 그러니까 진보 정부에 더 비판적인
결과론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상태에서 이번에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과연 지금 높은 투표율이 꼭 어느 쪽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최근 흐름으로 보면 약간 야권,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또 20대 다르고 30대도 다르거든요. 또 어제 오늘 보도 보니까 또 30대 여성들의 표심이 또 심상치 않다라는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민주당 쪽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20, 30대 마지막 최종 항배를 보면 이번 투표율의 내용, 그 결과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이신데 유권자 구성을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여주시고 또 추 해설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투표율이 높았다면은 정말 그 젊은층이 많이 참여하고 대도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번 선거는 조금 상황은 다르죠. 젊은층이 상당히 보수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대도시의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히 수도권이 높을수록 부동산 민심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단순하게 과거의 잣대로 지금 이번 대선을 이렇게 재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권자 구성이 나오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20, 30대가 32% 정도, 그리고 40, 50대가 38%, 60대 이상이 30%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60대 이상은 그동안 그 보수층, 그리고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대, 30대 이 32.2%에 해당되는 이 젊은 층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과거의 20, 30대 투표율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말씀해 주세요. 17대 대선 때 20대 투표율이 46.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8대 때 68.5%로 뛰더니 이 지난번 19대 때는 76.1%로 뛰었습니다. 30대도 17대 때 55.1%, 그 다음에 18대 때 70%로 뛰더니 지난번 대선 때는 74%, 2%,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기하급수로 뛰어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장 최고치로 투표율이 뛰어오르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중도적 핵심으로. 그렇군요. 더불어 과거할 때도 또 SNS라는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전파력을 더 세게 발휘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한 표 모두 행사하는 게 좋죠. 민주주의의 꽃 선거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유권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민심연구소로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 읽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미디어홀로 가보겠습니다. 박사권 앵커 전해주시죠. Ready?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 소중한 한 표를 남긴 시민분들이 YTN에 보내주신 인증샷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민분들 많은 분들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연인끼리 인증샷을 남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와 함께 온 부모님도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 이 민심이 오늘 저녁 새로 뽑힐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하는 에너지,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현재 전국 250개 지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민심 에너지가 충전 중입니다. 민심 충전 얼마나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후 6시 기준 전국 투표율 7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종료되는 7시 30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지켜보시죠.
자, 그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전남입니다. 현재 투표율 80.4%로 전국 투표율보다 5%포인트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자, 가장 낮은 곳은 제주 지역입니다. 제주 지역 투표율 7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이 전남 지역, 이 지역 역대 대선에서는 어느 진영에 더 많은 민심이 쏠렸을까요?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이 지역 역대 지지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먼저 전남 지역 14대부터 19대까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최저 투표율 기록한 제주 지역은 어떨까요? 제주 지역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14대는 보수색을 띄었고요. 15대와 16대는 지금의 민주당 지지세,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17대와 18대는 보수 성향의 정당을 지지했는데요. 자, 주목해야 될 점,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시 바뀔지 또 정권 유지를 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 대통령 선거와 투표율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말씀드린 것처럼 75.7%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5년 전인 지난 19대 대선 때는 최종 투표율이 77.2%고요. 오후 6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대 72.7%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3%포인트가량 지금 이 시간대 투표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다만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코로나 국면에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공식적인 투표 종료 시각은 저녁 7시 반이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던 18대 대통령 선거를 비교해 볼까요? 18대에 대해서는 이 시각 현재 6시 기준으로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같은 시간대에 0.1%포인트가량 투표율이 높았는데요. 다만 당시는 오후 6시가 공식 투표 종료 시간이었기 때문에 18대 최종 투표율보다 현재 투표율이 조금 낮은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시간대 투표가 많았는지 추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6시 현재 투표율 75.7%입니다. 오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보시는 것처럼 12시부터 1시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죠. 자, 이 시간은 사전투표 집계가 반영되는 만큼 합산된 투표율로 급상승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웠죠. 그만큼 기울기도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완만하게 투표율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 19대, 18대 대선과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5년 전 치러진 19대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2%입니다. 역시나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됐던 19대 대선도 사전투표가 합산되는 12시부터 1시까지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더 많은 사전투표를 기록한 만큼 이 시간대 기울기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18대 대선을 볼까요? 초반에는 투표율의 추이가 다소 등락을 보이다가 오전 11시 이후 투표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뒤늦게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자, 하지만 사전투표는 19대 대선부터 적용됐던 만큼 18대 대선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가장 많이 변한 곳과 가장 적게 변한 곳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구입니다. 자, 지난 대선보다 5.7%포인트가량 이 시각 더 많은 투표 참여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적게 증가한 곳은 경남입니다. 자, 지난 대선 때보다 1.1%포인트가량 투표율이 증가했습니다. 자, 지역별 투표율 변화 구간 살펴봤는데요. 이 두 지역 현재 몇 퍼센트 투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77.7% 투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2%포인트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적게 투표율 증가한 곳 경남 지역 74.4% 투표했는데요. 전국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는 1%포인트가량 뒤진 상황입니다. 자, 이 지역들의 역대 지지 성향은 어땠을까요? 먼저 유권자의 투표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지역은 역시나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색이 역대 대선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율이 가장 적게 증가한 곳은 어떨까요?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지역도 보수 성향의 지지색을 14대부터 19대까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확진자 투표 종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소중한 민심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요.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은 과연 누구에게 키를 쥐어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에서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후 6시 기준 전남 투표율이 80.4%로요. 네. 전국 최고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오선열 기자, 광주 지역의 투표소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첨단 이동 제10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 또 자가격리자 투표하는 시간인데요. 투표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 사무원들도 모두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확진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6시 이후부터는 이곳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광주엔 이곳 투표소를 포함해 367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의 투표소 862곳이, 전북은 14개 시군의 투표소 611곳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에선 투표소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투표 용지를 찢는 등 유권자들의 소동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광주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선관위 관계자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전 9시쯤엔 광주 광산구의 한 투표소에서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며 기표한 투표 용지를 찢은 선거인도 있었습니다. 앞선 사전투표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은 투표율이 전국 1, 2, 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전남 투표율은 8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광주는 80.1%로 전북은 79.4%,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선 광주의 전체 투표율은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호남 지역 유권자는 모두 432만여 명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 이동 제10 투표소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29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있는 부산에서도 확진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반인 투표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지역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역시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부산 부암일동 제4투표소입니다. 네,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간도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부산도 조금 전 저녁 6시부터 확진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확진자들이 번호를 받고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 관계자들도 방역복을 입고 투표 사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만큼 혼잡한 모습은 없습니다. 부산 지역 유권자는 290만여 명으로 투표소 916곳이 마련됐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13시간 가까이 돼가는데요. 투표율은 오후 6시 기준 3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겁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과 같은 시간대 71.8%보다는 2%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부산 지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녁 6시 이후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수가 현재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과 또 각 후보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부산 지역 역대 선거 투표율을 보면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67.7%로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은 76.7%로 전국 평균보다 0.5%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표밭에서 강세를 보일지 민주당 후보가 선전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저녁 7시 반까지 주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방역에 신경 쓰시면서 소중한 주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진자 격리자 투표 마감 시간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표 결과 만약에 양강의 초박빙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초박빙 상황, 초박빙 구도였거든요. 그러면 좀 개표가 좀 까지 나오는 시간도 좀 걸리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관위에서는 7시 반에 투표가 마감되면은 네. 첫 개표가 한 8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개표 결과가 한 9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 1시쯤이면은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관위가 단순 집계한 거고요. 과거 선거를 쭉 보면은 한 2시간 40분에서 투표 종료 이후입니다. 3시간 정도 사이면은 그 방송사에서 거의 뭐 확실 혹은 유력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대선 경우에는 한 2시간 40분이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워낙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전에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3시간 지나서 거의 방송사에서 유력 혹은 확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투표도 뭐 아무리 박빙이라 그래도 7시 반에 마감이 되면은 한 10시 반, 10시 반에서 11시 정도면은 그 유력 혹은 그 거의 뭐 확정까지는 아니라도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 개표율을 거의 한 25%, 30%만 나와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현재 화면에는 지금 각 당의 표정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분위기 왼쪽이 민주당 상황인 것 같고 개표 상황실, 오른쪽이 국민의힘으로 보이죠?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모습 보고 계시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본부장이 나와서 아마도 30분 뒤에 있을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야 유력 후보들은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요. 승리 여부가 확실해진다면 승리하는 후보가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양쪽 모두 긴장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취재진도 좀 북적이고 있다고 앞서 중계에 나갔던 취재 기자들이 전해줬는데, 국회의원 의원회관 대회실에 마련된 대규모 상황식 속속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최진 원장님, 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지금 여권이 유리했지만 최근 각종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그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 여야 후보들이 모두 투표를 독려했어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할 때 실제로 투표율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지혜진하고 비교한데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지역들,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텃밭에 있는 지역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 독려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석되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별 투표율 보면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십니까? 지금 지역별 투표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전남 투표율이 가장 높고요. 지금 대구 투표율이 한 77%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평균 투표율보다 좀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지난번 대선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때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82%에서 전국 최고였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경북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대선 때 77.4%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표 초반에는 항상 호남이, 광주, 전남북이 투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호남하면 지지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로 호남이 높다는 보도가 나가는 순간 바로 투표 당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저녁이라도 오후에 갈수록 대구, 경북이 투표율이 또 급속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광주, 전남북, 호남과 대구, 경북은 작용 반작용 원칙이 돼요. 이쪽이 투표율이 높은 저쪽이 높고 작용 반작용이 항상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호남 및 텃밭 사수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불모지를 공략하는 측면이 될 것인데, 사전 투표율에서도 호남이 좀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호남하고 특히 대구 경북 TK하고 유권자 수를 보면요, 호남이 한 433만 정도 됩니다. 433만. 그리고
TK가 한 431만 정도 됩니다. 유권자 수가. 네. 투표율이 좀 차이 나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672만 명이나 됩니다. 예.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래서 부울경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과연 몇 대 몇이 6대 4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5대 5가 되느냐 7대 3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이 요번 선거에서는 호남이나 그 TK보다도 조금 투표율이 낮은 게 지금까지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양당 후보들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목표 30%,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TK에서 30%를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호남 사람들 흔히 영호남 대결하면 호남과 대구 경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정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경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호남에서 이른바 전략적 투표로 해서 몰표를 주면은 그 전략이 상당히 부메랑이 돼서 호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구 경북만 뭉치는 게 아니라 부산 경남까지 돌돌 뭉치기 때문에 호남은 전략적으로나 투표를 할 때 항상 쏠림 현상, 초반에 쏠림 현상이 결코 유리하지만 않다라는 건 사실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대선 때는 과연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어느 정도 득표율로 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둘 다 목표가 30%입니다. 양쪽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관심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TK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받아온 그 투표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21%를 조금 넘었습니다. 22%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30%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25%도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게 지금 TK 출신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요번만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기대감이고 그래서 25% 아니면 이제 30%까지를 목표한다고 하는데 30% 좀 약간 좀 과장된 수치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21%의 벽은 깨자. 그것이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최고 25%까지 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워낙 뭐 세대론 또 성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구도가 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10%대를 넘고 과거 그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10.5% 벽을 넘어서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제 30%는 그 꿈일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한 15% 정도까지 간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1% 벽을 넘어서 25%를 넘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정치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였던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 결과다.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 승부처라고 하면 매번 선거에서 나오는 최대 승부처를 이제 수도권으로 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저희가 이제 유권자 수를 서울, 인천, 경기만 세봤더니 2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유권자 수가. 근데 여기에 중도 부동층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래도 항상 기승전 수도권입니다. 기승전 수도권. 모든 게 결국은 수도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세도 두 후보도 그랬어요? 마지막 유세 대결을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서울이 이제 최대 접전인데 지금까지 후보 중에 서울에서 패배를 하고 대선에서 이겼던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접전이 약간 박빙 우세를 했었죠. 윤석열 후보가. 다만 경기 인천에서는 뒤늦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오면서 박빙 우세 혹은 경합 정도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누가 이길 거는 아직까지 지금 혼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도권에는 젊은 층, 특히 중도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이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번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20, 30대 중도층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표심을 보면
이번 대선의 결과를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12분, 이제 개표와 출구조사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대로 각 당의 개표 상황실 모습도 조금 전보다 좀 자리를 더 채우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오른쪽에는 이준석 대표 모습도 보입니다. 보이고요. 네. 잠시 뒤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 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이분들의 표정도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요, 출구조사 결과가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가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게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죠. 예. 출구조사에 왜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이 안 되느냐? 약간 우리 선거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법에 투표 당일 투표소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예. 오늘 그 출구조사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에는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되는 그렇군요. 거죠. 사전 투표도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확실한 것 아니냐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출구조사나 이건 과학이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로부터 받은 성별, 연령별, 권역별 네. 그런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에 계속 전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 조사 결과도 반영이 되고 또 과거의 총선이라든가 대선의 투표율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현실과 가까울 거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가 틀린 것은 없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기관. 지난 19대 대선 때도 이제 사전 투표율이 26%대였거든요. 네. 그리고 투표율 본투표까지 합쳐서 77.2%였는데 지금은 36.9%의 사전 투표율 그리고 지금 75%가 넘는 본투표율 합쳐서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출구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더 중요한 정보들이 사실 후보들에게는 도탁해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예. 근데 잘 이제 여론조사 대충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자체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내부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깜깜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정도면 그 반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후보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게 출구조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은 후보의 눈치를 보면 지금쯤 이미 당락의 기미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저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지금 보내온 게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지금 SNS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당사의 모습 보고 계시고 아까 전에는 조금 전에는 이제 후보들 자택 모습도 뭐 사실 후보 그 자택 주변에는 아직 인적이 좀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만 긴장감은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앞서 보면 부인 김혜경 씨가 투표 마치고 집으로 향하자 뭐 이웃 주민들이 격려의 말을 건넸다라고 했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배우자 이슈도 좀 상당했어요. 그렇습니다. 배우자 양측의 두 배우자 모두 배우자 리스크다라고 해서 전혀 후보 득표율에 도움이 안 된 그런 그 결과를 나왔는데 끝까지 유세 현장에서는 잘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사전 투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늘 오후에 본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이제 본인만 갔다 왔는데 결국은 이번 선거는 배우자 리스크 때문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의 배우자가 사라진 그런 아주 특이한 선거 운동 과정이었다라는 거고요. 언제 모습을 나타날지가 또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당선
되고 오늘 나타내 바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을 적당하게 당에서 좀 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분 뒤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이번 대선과 함께 지금 재보궐선거 치러지잖아요. 네, 종로 그렇습니다. 서초 지역 예. 관심이에요. 예. 종로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워낙 큰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까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힘에서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후보나 다른 후보는 솔직히 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힘이 유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예. 뭐 서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초 지역도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네. 지금 워낙 대선판에 가려져서 지금 판단 잘 국민들이 관심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 지역은 지난번 25개 지방선거 서울구청 내에서도 서초구만 유일하게 국민힘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과연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 국민힘 후보가 이길지 아니면 이번에 또 막판에 반전 현상이 일어날지 서초구도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 당사의 모습 보고 계신데 사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를테면 돌발 변수 뭐 그중에 하나가 사전투표 혼선이 있었을 테고 또 대장동 관련한 음성 파일 녹취가 또 나왔고 또 단일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을 좀 흔들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변수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네. 뭐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예. 안 미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 미쳤다, 이런 좀 얘기네요. 섣부른 네. 감이 있는 것 같고요. 10분 뒤에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모습 보이니까 생각나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틀 전에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민주당의 우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2% 안팎으로 2%포인트 안팎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진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미 각 당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두 당이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식 뭐 결집입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예. 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매우 민감한 시점이고 네. 어쨌든 대선 막판에 주요 후보들의 캠프에서는 자신들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설령 상당한 표차로 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두 후보 양쪽에서는 이긴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긴다고 할 때 투표를 어느 정도 좀 뻥튀기 비슷하게 하느냐인데 어쨌든 지금 두 후보 양쪽의 말만 들으면 국민힘이 이긴다면 상당히 크게 압승을 할 거고 민주당이 이긴다면 신승을 할 거라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불과 잠시 후면 뭐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도 남지 않았군요. 네, 이 지금 이 현재 표정과 잠시 뒤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박빙 대선 국면에서 여야 후보 모두 투표 동료의 총력을 다하는 상황까지 보셨고요. 네. 예, 출구조사가 7시 30분에 발표가 되지만은 그건 이제 공중파, 지상파 3사가 하고 또 JTBC는 JTBC 별도로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데 우리 YTN 쪽에서 방송할 수 있는 것은 10분 뒤입니다. 네. 7시 40분부터 인용 보도하도록 그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 10분 뒤에 두 측 양측의 그 출구조사 결과는 10분 뒤에 발표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수치를 확인해야 되고 또 정보도 모아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조사 결과를 상황을 봐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투표를 하고 한 부동층 젊은 층 중에는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망설이고 한참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20, 30대 중에는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기가 지난번에 힘들다. 다른 평론가분도 예. 투표 당일에 생각을 바꾼 경우가 한 30%가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투표 결과에 어느 한쪽이 표차가 나오더라도 예. 사실 직전까지 심리적인 표차는 거의 0.1% 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표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참 이번 대선 여러 뭐 이례적이라고 합니다만 유권자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았던 대선 국면 아니었습니까? 최진 원장께서는요. 예. 분노 투표를 할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번 네. 투표는.
그래서 비호감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적절하게 있으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노가 극에 달하면 투표를 더 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 선거를 넘어서서 거의 뭐 혐오 선거라고 할 정도로 이제 불만들이 가득 찼죠. 특히 그 불만이 과거에는 보수나 진보, 여야 진영 간의 대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세대 간의 연령 간의 그다음에 남녀 성별 간의 여러 가지 다극적으로 된 갈등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분노의 범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범위들이 훨씬 과거에 크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고 이번에 훨씬 그야말로 앵그리 대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투표율이 아직 최종적으로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77% 전후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예상보다는 높았던 겁니다. 요번에 비호감 대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낮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들 했는데 그거를 80%는 안 되지만 그렇게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그걸 겪으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목말라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라는 민주주의라는 축제에 거기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드러난 것이고 또 지난 대선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은 비대면으로 철저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료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목소리에 영향을 좀 과거보다는 덜 받았다는 거죠. 본인이 미디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SNS를 통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한 그런 표 한 표 한 표가 아주 주체적인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투표 선거였다라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분 뒤면은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투표 마감되고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각 당 표정 보셨는데 YTN 홀에 마련된 민심연구소 연결해서 지금 투표 상황 그리고 각 당 표정까지 보겠습니다. 네, 민심연구소입니다. 이 시각 전국 곳곳에서 민심 충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와 무관한 분들의 투표는 오후 6시에 모두 끝이 났죠. 네. 이제 곧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까지 모두 투표를 마치는 7시 반이 되면 잠시 후 7시 반이 되면 투표가 공식 종료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입니다. 네, 민심 충전 전국 투표율 75.7%입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가 반영되기 전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 뒤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표장으로 향한 시민분들이 무료 문자 샵 0240 YTN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네, 아이들과 함께 온 유권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려견과 함께 인증사진을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이 밝은 표정들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모인 이 민심이 오늘 저녁 새로 뽑힐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네. 자, 투표 마감을 앞둔 이 시각 누구보다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을 각 당 캠프의 표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각 후보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볼까요? 네. 자, 민주당 당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부상한 송영길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지금 자리를 꽉 채운 가운데 마스크 속에 가려서 정확한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살짝 설렘과 긴장감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벌써 V 손짓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자, 이준석 대표의 모습 그리고 권영세 총괄본부장 그리고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어느 후보가 얼마나 많은 민심을 얻었을지 이제 몇 분 후면 민심 충전이 모두 끝이 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인 7시 30분이 되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자, 그 결과에 따라 표정과 희비가 조금씩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떨리죠? 네, 저도 너무 떨립니다. 자, 지금 7시 반 마감 때까지 한 2분여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저희도 물론 떨리지만 각 당 캠프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저는 사실 가늠하지를 못하겠어요. 각 당의 표정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네. 자, 민주당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뭔가 할 만큼 다 했다. 진인사 대천명.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두 손을 오롯이 모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 뒤편으로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청년들도 설렘과 긴장 속에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표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준석 대표의 모습 방금 보셨고요. 원희룡 적재본부장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긴장과 설렘 속에 지금 두 손을 모으고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면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우리 20대 대선에서 역대로 사전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이 네. 사전투표율이 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출구조사가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출구조사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능력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예. 자, 이번에도 그래도 출구조사는 어느 정도 지상파에서 전략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각 당의 표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격리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까지 투표가 다 마무리가 돼야 정확한 투표율이 집계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사전 투표도 그렇고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투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네. 자, 잠시 후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그럼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할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 YTN 이제 투표, 개표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초박빙 안개 속 국면이었습니다. 네, 자, 과연 대한민국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민심 충전의 시간 곧 마감합니다. 네.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네, 민심 충전 완료! 새로운 대한민국 호 힘차게 비상합니다. 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네, 동시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양당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는 가운데 엄지척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박수를 모두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정말 좋아하네요. 네, 국민의힘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밝은 표정, 이준석 대표 밝은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공식 선거운동 동안 양당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과연 어느 당이 이 민심 충전된 민심을 가져갈지 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식 투표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동시에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 캠프의 표정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캠프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손을 치켜들고 엄지를 치켜들고 박수를 치고 연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호하면서 지금 격앙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송영길 대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자, 국민의힘은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분한 모습으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는데요. 자, 과연 이준석 대표 처음 출구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활짝 웃는 표정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차분한 모습을. 다시는 좀 차분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김기현 원내대표 모습 보고 계시고요. 권영세 선대본부장 모습 보십니다. 자,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밝게 웃으면서 결과를 지켜봤는데 과연 이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두 당의 표정 아직까지는 확실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검승부 개표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YTN 개표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초박빙 판세 속에 자세한 출구조사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